OCI 2023년도 1분기 실적을 스로포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까지 매출을 예측하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9%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00%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2.7회전으로 산출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OCI에 대한 그 언론 보도 내용에 이투데이 2023년 4월 20일자 보도 내용인데요. OCI 폴리실리콘 평균 판매 가격 상승으로 실적 개선, 목표가 47% 상향. 이렇게 뉴스 보도를 냈습니다. 인적 분할을 그때도 이미 지속된 정보인 모양인데, OCI는 홀딩스로 그 투자 부분으로 남고, 기존의 OCI 그 생산 업체는 별도 신설 법인이 될 것 같은데 아직 그 명칭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OCI는 인적 분할 후 27일부터 거래가 정되어 다음 달 30일, 5월 30일 날 재상장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폴리실리콘이라는 게 태양광이나 반도체에 꼭 필요한 자재인데, 회사가 설명하는 거로 보면은 폴리실리콘은 MgSi, 이게 그 마그네슘 실리콘이라고 불러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반 시중에서는 메탈 실리콘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를 정제해서 만드는 초고순도 제품으로 태양전지 및 반도체 웨이퍼의 핵심 소재로 사용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태양광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라고 회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우 궁금한 거는 그 OCI가 원재료인 MgSi를 어디서 수입하느냐가 매우 궁금한 사항입니다. 국내에서 이거를 만드는 업체, MgSi를 만드는 회사는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2023년 5월 1일자로 그 OCI는 베이지 케미칼 및 카본 케미칼 사업 부분을 영위할 분할 신설회사로 인적 분할을 결정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비상장 회사를 만들려는 건지, 기존의 거를 OCI는 홀딩스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려는 건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은 개별로 분석을 한 게 아니고 그 연결로 분석을 했습니다. 뭐 개별로는 이제 그 벌써 이 중단 영업으로 다 그 신설되는 인적 분할 회사에 넘어갔기 때문에 분석이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연결로 그냥 봤습니다. 매출은 7,196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고요. 재고자산은 거꾸로 48.4%나 크게 감소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사건은 잘 발생 안 됩니다. 이 매출이 증가하면 재고도 증가하는 게 상식으로 되어 있는데 비상식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스루프상으로는 매우 잘한 거라고 되어 있지만 원가 회계에서는 비상식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매출 원가가 좀 적게 증가했으니까 매출 총이익이 51% 증가했고 판매관리비를 또 줄였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2,034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81.5%가 증가한 것으로 결산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매출 증가함에도 WC 감소는 인적 분할이 원인이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특별 원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정도 이 퍼센테이지면은. 스루포트 회계로서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3.3% 증가했어요. 매출은 29% 증가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적게 증가했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하락으로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금액이 58.9% 증가했고 스루풋 율로는 8%가 상승했습니다. 마진율이 올라갔다는 얘기죠. 판매 가격도 매우 올라간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운영비용 0.7%밖에 증가를 안 했고요. 그래서 무려 TOE 생산성은 3.79로서 제조업이 3.79가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뭐 상당히 마진율이 좋은 회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영업이익이 2253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220억 원이나 더 이익이 더 났습니다. 이건 역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1638억 원이 감소한 것이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더 영업이익이 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 그 재고자산 명세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그 화폐 단위로 표시를 안 해놨어요. 그 이유는 이 회사가 규모는 꽤 되는데 이 숫자를 문자 속성으로 입력을 해가지고 엑셀 시트가 아니고 이제 이 주석에 이게 나오는 건데 일반 회사들은 다 그 숫자 속성으로 해서 그것을 복사해다가 쓰면은 바로 그 숫자 입력이로 돼가지고 숫자 속성이 돼서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문자 속성이 돼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일일이 다 제 입력을 한 겁니다. 이거 하면서 내가 OCI를 왜 지금 분석하려고 그러지? 폴리시킬리콘의 원료를 추적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시작을 해봤는데 이걸 하면서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요.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1분기 공시들이 돼가지고 맥시멈 한 3건 정도는 해보고 싶었는데 오늘은 이 OCI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2건뿐이 못할 것 같습니다. 체력도 정신적인 체력, 육체적인 체력도 한계가 있고 또 녹음해야지 또 올려야지 분석할 시간 필요하지. 할 일이 많죠. 솔직히 왕짜증 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을 가지고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싸가지가 바가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회사는 이 재고자산 명세가 소유주 분배 예정 자산 집단으로 재분류된 금액이다 하니까 이미 이 매각 예정이 아니고 인적 분할해서 소유자 집단 분배 예정, 매각이 아니고 분배 예정인 거에 이미 그런 금액들은 다 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남아있는 그 재고에 대한 정상적인 금액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비용의 성격적 분류도 마찬가지로 문자 속성으로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전부 다 제가 재입력해서 만든 겁니다. ABC로 돼 있는데요. 내역은 좀 디테일하게 이 사람들이 좀 썼어요. 제품과 제공품의 변동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원재료 및 유틸리티 사용액이라고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이 A가 WCA가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유틸리티까지도 재료 성격을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일반 삼성전자가 유틸리티 비용을 쓴다 그러면은 어떤 화학적 반응이 안 일어나는 물리적 조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이 OCI는 유틸리티가 들어가서 물이나 또 뭐 이런 애화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또 뭐 공기 중에 뭐 산소가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제품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 재료비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유틸리티 사용액을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고요. 상품 판매라고 표시되어 있으면은 A에는 이제 상품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ABC 1번 매출원가 재료비는 4,354억 원으로서 19.1%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운영비용은 0.7%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그 A, 이 재고자산의 제품 및 제공품의 변동 금액이 어떻게 그 산출이 됐는지 추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신뢰를 위해서도 그 재고자산 명세를 앞장에 그런 재고, 기초재고, 기말재고 이런 식만 얘기할 게 아니고 흐름식으로 공시를 해야 된다. 입고가 얼마 됐고 출고가 얼마 됐고 그다음에 대체가 얼마 됐고 이런 것까지 다 표현해서 그러므로 기말재고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뭐가 추적이 가능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볼 수도 있는데 아마 본인들이 그냥 작성을 그렇게 했다면은 자기네들이 뭔가 오류를 냈든지 아니면 의도적 오류를 낸 거가 들키니까 그런 식으로는 안 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일단 운영비용 807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836억 원을 뺀 게 421억 원이 그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이 가공 비율이 13%로 크게 증가했는데 상대적으로 재료 비율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 인하로 2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제재 비용의 갭이 있습니다. 이 갭은 PQ 생산 재료비의 갭과 동일한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변동액의 차이액과도 그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상품의 증감액을 빼주면은 일치를 해야 되는데 남는 금액이 1549억 원이나 크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재고자산 명세에 이것은 그 소유자 분배 재고자산을 해서 다시 작성된 거라고 하니까 이게 어디 넘어갈 재고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 차이액은 뭔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금액도 매우 크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불투명성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도 최종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자, 이거를 계산해 내는데 비교표를 지난한 검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고 흐름으로 좀 공시들을 해야지. 자꾸 뭐 숨기려고 하니까 자꾸 이게 이 파트로 나눠가지고 따로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모아봤어요. 갭이 현금식으로 읽어보면은 현금이 380억 나갔는데 재고자산 명세는 어떻게 2610원이 발생하느냐? 여기부터 이제 뭐가 끔찍한 건데 차이액이 줄어들었어요. 재고자산이. 그러면은 거의 2,990억 원이 줄어들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현금이 나갔으면 증가해야 되는데 더 줄었으니까 그 차익이 거의 뭐 2,990억 원이라는 이 재고가 어딘가 날라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손실액을 가감해 주면은 차이액은 더 늘어나 가지고 3,027억 원 차이가 납니다. 1분기에 들어와서 그래요. 그리고 건설 중인 자재 대체하는 게 있고 등 이게 뭐냐? 건설 중인 자재 대체가 있고 재고자산의 유용자산 대체가 있고 선급금의 재고자산 대체가 있습니다. 이게 다 현금 흐름표에 나와 있는 건데요. 그것을 더한 게 이 83억 원이거든요. 그거를 가감해 주면 이제 차이액은 더 늘어납니다. 3,110억 원으로. 그래서 이게 결국은 현금 흐름표는 소유주 분배 예정 재고자산이 가만히 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라면은 그것을 빼주면은 일치해야 되는데 91억 원 최종 차이가 나고요.
전년도는 362억 원 차이가 납니다. 자관 어쨌든 그 특별 원인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게 특별 원인이 없다 하더라도 이 회사는 1단계, 2단계, 3단계가 패스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은 검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투명성이 운영 비용으로서 요것도 좀 이 데이터가 좀 이상해요. 인건비가 211억 원 나가지고서 34.4% 증가한 거로 돼 있는데 직원 수가 29명 됐거든요. 1633명으로. 그러면은 평균 임금을 나누면은 그 5,170만 원뿐이 안 나와요. 그 이상하다. 이렇게 이 큰 대기업이 이렇게 월급을 적게 줄 수 있냐? 2022년 연간 꼴을 보면은 인당 평균 임금이 1억 900만 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가 제시한 그 현재 직원에 대한 통계 내용도 뭔가 성의 없이 써진 것 같아요. 인적 분할은 아직 안 됐어도 지금 그 재고 자산은 예정 그 소유주 그 분배 예정 그 자산으로 넘겼다 하면은 인적 자원도 누구 넘어갈 거니까 그걸 분리해서 표현을 해줘야지. 그런 그 자상함이 없어요. 친절한 금자씨한테 좀 보내가지고 친절한 금자씨한테 좀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OCI가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그래도 그 인건비는 올랐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은 이게 이제 그 인원수가 부정확하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적으로 연간 비교를 위해서 작년도 평균인 금액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남들이 작년 거를 모르고서 올해 거만 평균 임금을 낸다 그러면 이런 월급을 받고 중소기업 월급을 받고 이런 OCI에서 일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겠죠. 이거는 매우 그 주주들이나 이해관계자들한테 매우 불성실한 기업체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인건비 인상 기준은 TOE 생산성이어야 되는데 뭐 생산성은 좋으니까 뭐 월급은 올려줬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되는 거고요. 경영평가 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스루풋율도 상승했어요.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은 어쨌거나 분석 경험상 투명 회계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투명 가정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 매입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인상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충분 조건 논리로 다시 정리를 해 본 건데요. 재고 회전율 상승과 스루풋율 상승 순방향이면 투명하게 가정을 한다. 왜냐하면은 원재료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인상 평균 가격 데이터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도 뭐뭐가 있어야 된다. 재고 회전율을 수량으로 산출해서도 회전율이 올라갔어야 된다. 그리고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을 WCI로 확실하게 재정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원재료 가격이 아까 하락했다고 추론이 됐나요? 일부는 아닌 것 같은데 자관 좀 헷갈립니다. 집중력이 제가 원재료 제품 가격 추이에서 원재료 가격은 오픈을 안 했고요. 제품 쪽에 이제 폴리실리콘이 나와요. 근데 이 사업소는 말레이시아에 공장이 있는 모양입니다. 요게 제품 가격이 인상이 됐을 거라고 추론했습니다만은 단순 평균을 해도 다른 것도 다 내려가기 때문에 9.9%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은 판매 가격 인상 추론은 입증되지 않는다. 오히려 하락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입증 추론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투명하다 이렇게 될 수 있겠고요. 원재료 가격 추이는 비공개나 마찬가지고 따라서 MGSI 원재료가 어디로부터 수입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일반 기업은 비곤안에 주요 매입처를 좀 표시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 지역의 원재료를 수입한다면 대외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비공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투명가정 입증 추론은 성립되지 않으므로 결론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으로 바뀔 수밖에 없고, 이는 반증되기 전까지 이 분식회계다라는 가정은 유효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을 하면은 한 2조 9천억 원 할 거에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상 이익은 8,130억 원이었는데 6,800억 분이 안 나올 것 같다. 왜 그러냐? 재고가 너무 많이 늘어가지고 재고를 안 늘리는 거로 그렇게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재고를 10% 올린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아니 요거는 요 경우에는 재고를 안 늘렸을 때 얘기고요. 이렇게 재고를 증가시키면은 더 증가합니다. 영업이익이. 그래서 원가회계는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다 하는 그런 모순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스르프 관점으로는 한 2조 8천억 정도면 양심적으로 얘기해서 예측을 하면은 이렇게 되고, 그래도 남는 거는 8천억이나 남게 될 것이다. 이거를 12회 전까지 재고 회전율을 성공한다 그러면은 매출은 3조 원을 넘어서고 영업이익은 9,358억 원까지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스르프 회계에는 원가 회계에 비해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가격을 낮춰서 한다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마진이 확보되는 거기 때문에 이 수익 창출에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4분면 매트릭스로 작성을 해서 원가 회계는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 재고의 감소는 이익의 감소, 스르프는 재고의 증가는 영업이익의 감소, 그 다음에 재고의 감소는 감소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재고 회전율 상승, 이익의 증가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판매 예가를 원가 회계보다 높게 나오게 해요. 재고가 감소되면은. 그러나 OCI의 경우 재고가 감소함에도 예가가 더 낮게 예측을 아까 했죠. 이는 인적 분할이라는 특별 원인 변동 외에는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경험론적 논리에 의해서 벗어나는 건인데, 이런 경우에는 특별 원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그것 때문에 그렇게 예가가 스르픈 예가가 낮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주가는 11만 9,800원으로서 무려 3만 9천 원이 상승을 했고요. 장부 가격 대비 92%가 됐습니다. 사실 뭐 어떻게 됐는지 간에 장부 가격 100%가 정도 넘어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더 화랑이 되지 않겠냐. 화랑이라기보다도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안 당하는 그런 게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주주 내역이고요. 외국인이 18.94% 작지 않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